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TV 토론을 계속 메모를 해가면서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열심히 봤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을 아주 불우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장면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화장실 대변기 얘기도 하고 중학생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했다는 욕설 때문에, 형수에게 했다는 욕설 때문에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중학생도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뭐 형님이 어머니에게 했던 것을 뭐 지적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로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얼마냐 이렇게 재우쳐 묻자 뭐 5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역시 나중에 논란이 될 소지가 분명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지방 자치단체에서부터 결선 투표를 할 의향이 있느냐. 내년에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이때부터 결선 투표할 생각이 있느냐. 왜냐면은 그 이재명 후보는 결선 투표를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자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던 날 작년 12월 3일 날 저녁에 그 이준석 후보가 강남에서 뭐 식사 자리에 있었다가 집에 들러서 이제 여의도로 간 그 내용을 놓고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면서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집에서 샤워를 하고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제 저한테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저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독일 공산당 기관장 편집장이 한 이야기, 그것이 호텔 경제학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당신 공산당 기관지 공산주의자가 한 이야기가 호텔 경제학인데 그것도 모르고 호텔 경제학을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이렇게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종북몰이 하지 마라, 한국은행 책자에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목도 한번 그 파인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 파인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흥미로운 것은 이준석 후보가 후가 토론을 하자. 여기에서는 너무나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심지어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해석한 난 좋다. 내가 글로 가마. 거기서 하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꼬리를 내리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 해산권을 놓고 권영국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국토 해산권, 이건 복제로 가는 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해산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려고 할 때 의회 해산권 그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러자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 뭐 유감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회 해산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산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국회의 권한을 과대하게, 과도하게 확대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1987년 체제, 1987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그 이전까지 권위주의 대통령제 국가의 약점을 보완하다 보니 과도하게 국회에게 권한을 몰아준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1987년에 헌법을 개정했던 그 주요 그 인사들을 탓할 생각은 그러나 저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물 독재 정당이 나올 거라는 건 그분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웬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건강한 기능으로 작동할 뿐 그것이 오늘날 모두가 우려하는 통통제 국가로 가는 그런 길목을 열어두는 헌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겁니다. 국회는 온갖 방식으로 대통령의 정책을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거부권 하나뿐입니다. 물론 유엔정당 해산 심판권도 있고 계엄 선포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이 난리를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회 해산권이 있으면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 다음에 2달 이내 통선을 다시 치러서 정상적인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탄핵을 31번이나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을 중간에 반드시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예컨대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대신에 만약에 국회 해산권이 있었다면 국회를 해산했을 것이다. 그러면 군대를 동원할 필요도 없고 바로 국회를 해산한 다음에 그로부터 2달 뒤인 올해 2025년 2월 3일 날 총선거를 다시 치러서 도대체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는지 심판을 받아본 다음에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또 의회를 장악을 하면 그때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해서 이번에는 150석 이상을 국민의힘에게 몰아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군인들이 여의도에 올 필요 없이 아주 평화스럽고 자연스럽고 헌법 질서에 따라서 과도한 입법 독재 권한을 행사한 국회를 국민이 심판을 하는지의 여부를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국회 해산권인데 그 문제를 똑부러지게 좀 대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여성의 그 부위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라는 발언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권영국 후보에게 이것은 여성 혐오인가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성 혐오인데도 불구하고 권영국 후보는 즉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좀 우물쭈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훈 군이 카리나 양에게 했다고 유튜브 가세연에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추후에 따로 확인해서 또 세상에 드러날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그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부전자진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성 주요 부위에 젓가락을 꽂는다라는 발언을 이준석 후보가 했고 그것이 여성 후보 여성에 대한 혐오인지 아닌지 이것을 권영국 후보에게 재우쳐 묻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끝까지 비방만 했고 토론은 없었다 이런 제목들이 여러 신문에서 보이고 있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습관적으로 신문들이 잘못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신문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도덕군자라도 되는 듯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는 것이 바로 매우 무책임한 신문 만드는 태도인 것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지금 국면은 정책을 비교하고 누구 정책이 더 우위에 있는가 이것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따지는 그 측면이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정책은 비슷비슷한 대목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방을 했다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사람 됨됨이를 따지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나온 말 중에 핵심적인 단어를 뽑아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아바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범죄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김문수를 향해서 내란 세력이다 그랬고 김문수는 이재명을 향해서 괴물 독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문은 마지막까지 비전보다 비방, 최악의 대선 토론 이랬는데요. 이렇게 최악의 대선 토론을 만든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악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악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최악의 대선 토론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흙탕 난타전이라는 제목도 있군요. 이렇게 진흙탕 난타전이 된 이유는 후보의 사람 됨됨이가 진흙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계엄이 내란 아니라고 우겼다라고 말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범죄자 방탄 독재는 처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 세력 대 괴물 독재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어제 이낙연 미래민주당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전격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괴물 독재가 탄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가 적임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분위기로는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가 또 있고, 그리고 사실은 6월 2일까지 대선 본투표 전날까지 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우리나라는 지난번 대선 때 약 절반가량이 사전투표로 자신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뭔가 국민을 운동적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발단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끝내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의 TV 토론이 우물한 개구리 싸움만 있었다. 조선일보는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미국의 관세 정쟁, 중국의 제조업 석권 등 안팎에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데 후보들은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에 네거티브 공방만 걸었다. 뭐 이렇게 일면 톱 제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물한 개구리 싸움만 벌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후보들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은 표로 내란을 진압하자 그랬고, 김문수는 괴물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한덕수 해상목 출국 금지됐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달 중순에 이미 조치가 내려졌다는데요. 만약 한덕수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에도 이런 조치를 내렸겠는지, 만약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이런 조치를 내렸겠는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단일화는 불발이다 이렇게 못 박는 제목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